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화학연구실의 조재열 교수입니다. 저는 또한 현재 한국단백체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크 DNA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 세포의 약 1.5%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유전자이고 그 나머지는 다 정크라는 쓰레기라는 인식이 평배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침팬지, 선충과도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사람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와 침팬지의 유전자는 약 98%가 비슷합니다. 유전자의 정보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물학적으로 가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사람 DNA 구성 성분은 정크 DNA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약 2%만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 정크 DNA가 기능이 없는 유전자라는 것과 그래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지만 정크 DNA는 기능이 없는 유전자라 생각했고 그래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만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즉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 단백질 코딩 유전자 2% 안에서 98%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 98%인 정크 DNA가 유전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 DNA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DNA 염기상은 약 32억 개이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수는 약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DNA 염기상 수나 유전자의 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 장대의 DNA 염기상은 1억 3,500만 개이지만 유전자는 2만 7천여 개나 되며 쌀은 유전자가 5만 내지 6만 개 정도 존재합니다. 또 밀은 1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수, 즉 약 2만 개는 약 1000개의 세포수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구조로 가진 동물인 꼬마 선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와 유사합니다. 유전자의 개수로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월등하기에 당연히 유전자 수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이것은 사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전자의 개수는 진화를 뒷받침하기보다 각 생명체의 기능과 필요에 따른 설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 개수가 32억 개를 넘는 정도 많이 있습니다. 양파는 약 300억 개의 염기상을 갖고 있고 일부 아메바는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염기상을 갖고 있습니다. DNA 개수로도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은 역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DNA 개수를 연구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식물의 DNA 안에 마치 기능이 없고 단순 반복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곧 정크 DNA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하는 유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정크 DNA는 기능이 없는 기생 유전자, 곧 파라사이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의 정크 DNA는 기능이 없는 기생 유전자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상당 부분은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와서 남긴 흔적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정크 DNA라 말하고 진화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많은 정크 DNA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지되고 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은 DNA 자산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함으로써 세포 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정크라면 이들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의 엄청난 낭비이며 비효율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잡동사니 DNA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정말 쓰레기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DNA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DNA입니다. 그 중에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은 약 1.5 내지 경우 한 2%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트론, 또 여기 라인이라는 DNA, 또 사인이라 이름 붙여진 DNA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DNA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2% 이 부분만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구조입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들 정크 DNA 기능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약 한 400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인간 DNA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 DNA 백과사전, 즉 ENCODE라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유명한 저널에 약 6개 학술지에 30여 편 논문이 2012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발표된 결과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들은 인간 게놈에 대한 가장 정교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2% 이외에 나머지 98%가 쓰레기, 정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들 쓰레기 DNA 안에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스위치 400만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엔코드 프로젝트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 게놈의 약 93% 정도가 RNA로 전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가 아니라 93%가 다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광범위한 조직과 세포들에 대하여 전설체를 연구한다면 아마 그 숫자는 100%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체 게놈이 세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크 DNA 같은 것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엑손들은 단백질을 코딩하는 특화된 유전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RNA 사본들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엑손이 14개의 다른 염색체들 위에 위치하는 33개의 다른 유전자들과 결합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음이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엑손이 많은 다른 단백질들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한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인간 게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전사 과정이 존재하며 인트로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크 DNA 중 하나인 인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론은 비암호화된 부분이며 전체 게놈의 26%를 차지합니다. 과거의 인트론은 DNA 복제 단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모가 심한 존재라고 생각되어 필요 없는 게놈이라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 후 이들은 별 기능 없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치 필요 없이 RNA로 전사되며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 같아 보였지요. 역시 참으로 비효율적인 DNA 구조라고 생각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러한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적합한 것, 그런 과정만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러한 비효율이 존재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 비효율이 의미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인트론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인트론들은 단백질을 코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 부위가 존재하며 여기서 RNA로서 다른 RNA와 DNA 부위의 활성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와 또는 롱 non-coding RNA, 링크 RNA라고 합니다. 이러한 RNA들의 기능이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인트론은 DNA 돌연변이를 흡수하기 위한 유전체 안의 완충 장치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 유전자들은 유전자 서열의 90%를 차지하는 인트론 내에서 존재하며 전체 크기가 2만 개 염기상부터 100만 개 염기상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론은 단백질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많은 돌연변이 소나기들을 흡수하는 흡수제, 즉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동인자는 정크 DNA 중에서도 약 45%를 차지하는 이동인자, 즉 Transposable Element라고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도약 유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DNA 상에서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동 유전자는 RNA를 유전자로 갖는 레트로바이러스와 유사한 염기세를 가지며 이들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동 유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나 사인으로 묻혀진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포 기구가 바이러스를 닮은 요소를 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동 유전자는 종 간에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같은 종에서뿐 아니라 다른 종으로까지 옮겨 다니면서 남겨놓은 유사한 염기 서열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돼지 인플루엔자 신종 독감입니다. 이 과정의 유전자들은 종 간에도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이 이종 간 유전자의 유사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너무나 방대하여 유전체의 크기가 작지만 세포의 유전체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의 침입과 이동 인자의 잔해가 남는다는 것은 퇴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점진적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생물 간 또 종 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동 인자의 일부는 사실 배아의 발생 과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동 인자와 도약 유전자들을 뒤죽박죽 쓰레기 같은 방해물로만 바라보았던 다른 유전학자들도 이제 그것들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 유전체에서 많이 반복되어 존재하는 이동 유전자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진화론적 주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크 DNA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놀라운 방식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사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슈도진이라고 합니다. 즉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유전자가 아닌 가짜 같은 DNA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전체의 진화 과정에서 복제되어 기능을 상실한 부산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한 증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유사 유전자의 진화론적 기원에 대해 보편적인 견해와는 달리 최근에는 단순히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필요 없는 부산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도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많은 비암호 RNA, 저 앞에서 말씀드린 non-coding RNA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들이 점점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이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RNA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간섭 현상, RNA 간섭 현상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쥐의 나무 세포에서는 유사 유전자로부터 생성된 짧은 간섭 RNA가 유사한 염기서열의 관련 mRNA를 분해시켜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분자 생물학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유사 유전자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그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어 가지는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유무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유사 유전자의 비기능성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생물 정보학의 방법으로 예측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때 유전자의 기능을 단백질 생성 유무라는 제한된 관점에 놓고 보았기에 유사 유전자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유전자의 발현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없으므로 유사 유전자는 진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의 결과물이고 생물 진화를 DNA 추진에서 보여주는 분자 화석이라고 미리 규정하여 버린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사 유전자들은 RNA로 전사되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능 유전자의 정의도 다시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 유전자가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분자 화석이라는 견해는 진화론적 편견에 의한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유전자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밝혀질 것이며, 이들에 대해 진화론적 전제의 유사 유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NA에 들어있는 거대한 암호들은 최초의 그 정보를 부여한 거대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들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DNA 기능이 밝혀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크라고 여긴 DNA들의 기능이 밝혀질 때마다 이것이 창조주의 작품일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